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반등하며 출발한 화요일 시장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제는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이러한 시장 안에서 주목하셔야 할 이슈는 어떻게 될지 저희 방송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주 대박쇼 방송 보시다가 임상현 전문가님의 수익쇼 참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4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은 물론이고 저희가 방송 말미에 공개해드릴 대박주 관련된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급등주 대박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상승해 주나 싶었는데 이렇게 네.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잠깐씩 확인이 되긴 했는데 뭐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네요. 지금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은 매매 포지션을 네. 보시면요.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현재 물론 이 현물에서는 팔지 않지만은 선물에서 어제에 의해서 대규모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양시장 다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침체했던 분위기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이제 베이시스가 이제 컨텐츠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흐름 자체는 현재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주 초에 약세를 보이다가 주말 목요일 금요일 이제 힘찬 반등을 좀 주어졌던 어떤 케이스가 좀 있는데 이번 주도 약간 비슷하게 약간 전개가 좀 돼서 수요일까지는 좀 약세일 확률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현지 시간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이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체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 동결 분위기인데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두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지난 스탠스하고 크게 이제 달라지지는 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등에 좀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가 추세적인 어떤 부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환율 동향을 보시면은 좀 아실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환율 차트를 뭐 최근에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이처럼 현재 완만하게 계속해서 하락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20일과 60일의 어떤 수렴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주가는 이 사이에 갇히는 흐름들이 당분간 10월달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으로 보면은 거래소에 비해서 조금 더 침체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이 저점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정도가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 수요일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마도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5일 쌍바닥 관점에서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10일 정도, 2주 정도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2주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2주 하락. 지금은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석 그 직전 다음 주에도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약간 전개대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투매 부분들은 아니라 이제 바닥을 다지는 어떤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보통 추석 전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도 이제 반등의 또 성공을 만약에 최악의 상황상 크게 이제 반등을 못했을 때는 현재 그 3일을 앞두고 월요일 오전부터 오후부터 반등이 나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추석 때 이제 팔고 관련 물량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현재 추석 때 핵심 섹터에 대해서는 매수하고 가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FOMC, 그다음에 다음 주는 추석 연휴 이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그런 부분들은 현재 변동성이 아니라 좀 침체 약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지금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 초반에 약한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 후반부에는 반등해줄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목요일에 FOMC 금리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기대감이 더 보여지니까요. 이 FOMC 금리 결정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단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하락하면서 다소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강력한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오늘의 오전장을 다소 강력하게 주도해준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핫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에이스테크입니다. 지금 통신 장비주 가파른 시장 상승의 전망이 보여지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에이스테크도 그 상승세 이어가다가 장중에 상한가 터치해줬습니다. 두 번째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KFW입니다. 오늘 역시나 또 강력한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5G 관련주인데요. 5G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주 모두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핫상한가 종목 바로 우리기술입니다. 한수원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소송 승소 소식에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의 오전장을 뜨겁게 달궈준 세 가지 종목을 체크해봤습니다. 정말 상승세가 엄청났던 종목들인데요. 이 안에서 저희가 오후장에서도 주목해볼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핫상한가 종목을 꼽아봤는데 베스트로 어떤 종목을 꼽고 계실까요? 예, 우리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원픽 종목은 우리기술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전 관련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단연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우리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이제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그 원전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졌는데, 이제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에 대한 뭐 소송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좀 했고요. 뭐 그것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떴습니다. 물론 현재 굳이 웨스팅하우스 부분들이 현재 소송을 할 뭐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수주를 하더라도 하청을, 시공을 원천 기술을 좀 시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또 하청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동 협력 대상인데 아마도 뭐 기싸움 뭐 이런 쪽이 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아서 설계나 이쪽을 넘기는 쪽 가게 되면은 뭐 이게 갑을 관계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우리 기술이 급등을 해줬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기업의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원전 제어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신한울 현재 1기, 2기, 3기, 4기까지인데 이쪽에 관련된 매출 부품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보통 이렇게
부품 교체 주기가 좀 있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매출도 있고 또 풍력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철도, 지하철 같은데 이제 스크린 도어 장치에 대한 매출,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크게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가 거의 첫 번째 부분들은 거의 한 쌍바닥 패턴 부분에 왔고, 두 번째 부분은 탄생 파동은 아니지만은 약간 비슷한 개념의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점에서 약간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당장 오후장에 올라가기보다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만약에 추가로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지금 17%대 강세까지 보이고 있는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흐름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을 뜨겁게 달궈준 3가지 종목에 이어서 베스트 종목까지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주도해줄까요? 저희가 오후장을 주도해줄 2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에 이어서 오늘 주목하셔야 할 이슈, 그리고 그 이슈와 관련된 대박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이 대박 종목 관련된 가격 전략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 미리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개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대박 종목들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2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예.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람 테크놀로지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장 인기주 2가지 종목을 잡아주셨는데 자람 테크놀로지와 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자람 테크놀로지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2%대 3%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네요. 이 종목은 오후장에서 어떻게 좀 지켜보시면 더 좋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네. 5G 통신 주주 보통 이제 장비주 위주로 많이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도 이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만 특화된 부분들은 통신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특화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기지국과 이제 코어망을 현재 광 케이블로 보통 1대1로 기존에 연결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1대-N 어떤 부분으로 현재 다중망으로 연결하는 어떤 방식의 어떤 기술을 완성을 좀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PON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PON 기술을 현재 실현하는 어떤 반도체, 보통 XGS 폰이라고 하는데, 이 칩을 이제 개발을 좀 했고, 이게 상용화 어떤 테스팅 어떤 과정, 퀄 테스트를 거쳐서 글로벌 현재 통신 장비 업체 계속해서 납품을 좀 하고 있고, 또 이걸 칩으로 만든 부품까지 현재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도 현재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유망하지만은 통신용 반도체도 중장기적으로 유망할 수가 있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런 부분들을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번 상장 초기에 한번 크게 이제 상장을 6만 원까지 갔다가 현재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의 한 반토막이 났죠. 한 2만 7천 원, 거의 3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서서히 약간 올라와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저점에서 한번 보면은 저점에서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이게 보면은 거의 한 달 탄생 파동, 그 다음에 직종 고점 돌파 안착, 그리고 나서 현재 추세적으로 지그재그 2, 3일 상승, 2, 3일 조정 이런 패턴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중까지만 해서도 상당히 10% 가까이 약간 올랐습니다. 아침에 수급이 좀 빠지면서 1%, 2% 내외로 좀 빠지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오후장에 조금 더 올라올 조짐이 어느 정도 보여주면은 현재 통신주에 대한 순환매가 한번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후장에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5장 인기주 종목으로 자람 테크놀로지 체크해봤습니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5G 관련주들 힘이 좋네요. 이러한 상승세 이어받아서 자람 테크놀로지 역시나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글로벌적인 성장성이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여력이 좀 단단해 보이는데요. 5장에서 조금 더 올라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통신주의 순환매가 더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이 종목 5장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꼽아주셨어요. 이 종목 비교적 신규 상장주여서 좀 진입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부분들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됐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보통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센서 관련된 부분인데 카메라 외에 보조로 현재 레이더 기술, 초음파 기술, 적외선 기술을 운용한 어떤 센서가 현재 부수적으로 시장 파일을 넓혀가고 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름에서 알다시피 레이더가 들어가죠. 근데 레이더에 대한 단점들은 장점은 뭐냐면 반란 없이 사물을 간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라이더의 어떤까지 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라이더의 장점인 입체로 표현한 기술을 레이더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신규 상장 첫날은 현재 뭐 약세를 보였지만 그 뒤로 어떤 크게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점에서 보면은 한 10,000원에서 약 30,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투자 경고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인데 투자 경고가 보통 2주면은 풀어집니다. 현재 고점에서 보면은 약 12일째 되는데 어제 그제 투자 경고가 풀어졌고 그다음에 어제는 하루짜리 이제 투자 주의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상승을 해주고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데 보통 이제 투자 주의나 이제 투자 공고를 풀고 다시 한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오전에 강했다가 밀렸지만은 오후장에 다시 한번 올라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지수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화요일 내일이나 모레 내일 정도의 분기점이 되면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하루 먼저 또 급등을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5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체크해봤습니다. 역시나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미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지금 좀 집중해보셔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이 오후장에서 그리고 내일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을 뜨겁게 달궈준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는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대박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슈와 관련된 대박 종목들 매달 종목으로 선정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는요. 고성장 기술주로 변신하고 있는 통신주입니다. 이 통신 관련주 그리고 5G 관련주 오늘 시장 안에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이슈 포커스는 바로 통신주입니다. 예. 오늘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예, 통신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통신주는 미래 성장 기술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20년 동안 쉬어가는 관점에 해당이 되는데 철저히 영업이익은 높다 할지라도 성장성, 가입자 수의 한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거의 내수주 분위기, 그다음에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는 분위기 이런 쪽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5G를 현재 기점으로 해서 물론 이제 5G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4년 최초에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이뤘다고 하지만은 5년 동안 별다른 어떤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디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투자를 했을 때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이 가시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서 미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가지고 논란이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G 어떤 허가를 했는데 왜 투자를 안 하느냐. 이제 통신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된다. 현재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죠. 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현재 수익성을 보고 점진적인 흐름들을 보고 그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분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의 또 움직임들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의 폭증 시대가 찾아오면서 이제 뭔가 본격적인 수익 구조가 이제 갖춰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개화가 시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차이나 모바일, 그다음에 차이나 텔레콤의 차트인데 굉장히 2023년부터 가파르게 어떤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G 가입자 부분들이 급증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국내의 어떤 통신주에서도 약간은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 3사의 또 주가 현재 2000년 초부터 저점이죠. 그래서 현재 코로나19의 저점부터 보면은 최근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KT고, 그다음에 SKT가 조금 더 따라가고, LG U+는 아예 바닥이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같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가입자 이동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달라질까 하는 것들이 의구심이 나와 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가 KT가 바로 현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특별히 설명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5G 가입자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2019년부터 완만하게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한 정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그런 통계를 입증한 부분들이 가입자 증가율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은 거의 가입자 증가율이 5% 이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LTE를 쓰는 사람이 있고 5G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왜 5G를 안 바꾸냐? LTE 써도 그다지 뭐 유튜브 동영상 보는데 뭐 하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 물론 데이터를 많이 쓰느냐 적게 쓰냐 뭐 그런 거지만은 나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굳이 5G를 가입해야 돼. 또 성능이 완벽하게 개선이 되면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현재 3G에서 4G로 가입했을 때는 문자하고 간단한 그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4G로 가입하니까 유튜브 되고 뭐 동영상 되고 그 어떤 신세계가 이제 펼쳐졌기 때문에 다 가입을 좀 했죠. 근데 지금은 굳이 가입을 해야 돼?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더디게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도 뭐 1,700만 명이 LTE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또 5G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다만 5G하고 현재 LTE, 4G 이쪽에 흐름 데이터 상용을 보면은 5G 데이터 상용이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굉장히 많이 사용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상용량이 계속해서 이제 급속히 늘어나는 어떤 구조가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동영상을 보는 어떤 부분의 트래픽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틱톡 동영상을 본다든가 뭐 틱톡 동영상을 봤다가 밤에 나를 꼬박 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부분들이 이제 AI 서비스 부분들이 가소가 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5G도 감당이 안 된다 하는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제 장착이 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도 나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IDC 다시 말해서 현재 데이터 센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부족해진다는 그런 통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방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는 경쟁도 굉장히 뛰어나고 있고 또 건설회사도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5G가도 아직 다 확대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5.5G 또 6G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에 따른 어떤 주파수가 고주파가 될수록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5G를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깔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G를 도입을 하고 여기에 부족해서 위성통신까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G를 넘어서 6G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XR 기기까지 활용을 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던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열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통신주 부분들이 5G 부분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또는 인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빅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뭐 조용조용하게 약간 증가된 추세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금 어제부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저궤도 통신 부분이죠. 위성망을 이제 스타링크하고 국내 SK하고 KT하고 합작해서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 X가 우주 인터넷 시대를 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통신주가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우주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데 굳이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산간 오지. 우리나라는 다 깔렸지만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아프리카는 뭐 산간 오지도 있고 많고 그걸 커버하기도 힘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곧 뭡니까? 현재 드론 다시 말해서 UAM
도심항공이 있는데 도심항공이 열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5G다가 잘 안 돼. 전화해. 왜 그랬습니까? 아니 드론 하려고 위에 안테나를 위로 올렸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UAM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쏴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5G를 하더라도 상방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중과가 좀 될 수밖에 없고 또 해양이나 이쪽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데이터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면서 또 데이터가 무한대로 또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SK, 그다음에 KT, LG U+가 각각 A단, 믿음 서비스, 엑사원 서비스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재료가 남아있는 믿음 서비스가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또 KT가 이런 데이터 센터의 진심인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초고대 믿음 서비스, 그다음에 콜센터하고 인공지능 콜센터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KT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SK텔레콤은 도심항공의 약간 진심입니다. 현재 한화하고 같이 좀 제휴를 좀 하고 현재 티맵 서비스를 하고 같이 하면서 굉장히 하고 있고 하나만 같은 경우는 현재 우주항공까지 같이 넘나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차별화되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5G 또 6G를 넘어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들을 현재 통신사에서 대신 구축을 하고 IDC 구축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구독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통신주를 잘 봐야 되고 또 통신주에 대한 자회사 부분들이 이제 수혜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다시 현재 통신사는 내수주가 아니라 첨단 기술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신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통신주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이슈와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달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들을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100%대 달성률로 명예의 전당에 등극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화면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명예의 전당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달성률을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 종목들인데요. 이렇게 5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메달 종목들도 전부 다 성적이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체크해보고자 하는 종목은 9월 8일에 제공해드렸던 ABL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들 체크해보면서 그때 집중해봤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점 기준으로 14.68%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다가 강력한 흐름이 확인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체크해보시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장중에 좀 빨간불을 잠깐 켜줬는데 지금은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어떻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전문가님? ABL 바이오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랩바디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랩바디 플랫폼을 완성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들은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인데 뇌혈관 장벽이 보통 이제 BBB라고 하죠. 그래서 뇌혈관 장벽을 뚫고 신경세포까지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약물 전달체 기술을 완성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다가 어떤 기술 로열티 수출을 하는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부분들이 가장 기술 수출 어떤 빅파마에게 수출을 하는 실적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쪽 관련된 3대장 하면은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을 보통 많이 언급을 좀 하는데 최근에 알테오젠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ABL 바이오나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서서히 좀 탄력을 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급등했다가 눌림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세를 할지라도 뭐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지금은 다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종목들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대박 종목들 매달 종목으로 선정해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오늘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대망의 동메달은 어떤 기업이 차지했을까요? 예, 의리 아닌 기업입니다. 가비입니다. 가비야. 네, 오늘의 동메달은 가비아로 잡아주셨네요.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예, 그 레포트 그의 제목이 우리가 가비야 하면서 이제 가비야를 하는데 예, 아무튼 가비야 부분들은 인터넷 하신 분들, 홈페이지 운영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비야에다가 보통 현재 그룹 현재 인터넷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등록하고 뭐 현재 그 도메인 주소 등록 관리, 호스트 관리 또는 필요해 보면은 가비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툴 이런 것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까 다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비아는 이쪽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에 어떤 필요한 모든 부분들까지 하고 주로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들을 현재 부수적으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클라우드 IDC 서비스 그다음에 그룹웨어 하이웍스라는 것은 그룹에 대한 뭐 메신저라든가 이메일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기관마다 다 있죠. 여기서 하는 거고 또 KINX라고 해서 실제적인 어떤 사업, IDC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툴을 좀 제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 제작 능력이 안 되더라도 간단하게 뭐 드래그 능력만 있으면은 기획 능력만 있으면은 쉽게 우리가 네이버 현재 현재 네이버 쪽에 뭐 현재 홈페이지 다시 말해서 이제 블로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수준, 어떤 편집 능력만 있으면 만들 수 있게끔 좀 해놓은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몰도 뭐 드래그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은 대부분 만들 수 있고, 뭐 타입을 선정하면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자회사가 KINX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가비아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크게 연초에 상승했던 주가 부분들이죠. 3월의 고점을 이번에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상승 조정 그다음에 현재 돌파를 하려다가 횡보를 해주고 현재 이런 정배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된 부분에 전체적인 수혜주 관념이 가비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동메달 종목으로 을이 아닌 가비 기업, 이 가비아를 담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담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가격 전략 담아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은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은메달은 어떤 기업
기업이 차지했을까요? 예, 머큐리입니다. 네, 오늘의 은배달 기업으로 머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어서 어떤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예, 자, 그 머큐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통신 장비를 현재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AP라고 써진 거 있죠. 네, 장비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인터넷을 시키게 되면은 뭐 집이나 또 회사나 이렇게 생겼을 때 현재 게이트웨이 위쪽에다가 이런 그 단말 AP를 딱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뭐 반짝반짝하고 뭐 현재 뭐 무선 안테나가 장치를 해주고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분배기를 써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제품의 국내 시장 60, 1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 지금은 항상 이야기했죠. 우리 인터넷은 최근에 뭐 10기가 인터넷이다. 대부분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시골이나 이쪽 부분들, 특히 해외 쪽에서는 너무 더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좀 활발히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뭐 최근 몇 년 전부터 초고등 10기가 기가진이 이렇게 막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KT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들이 이제 꾸준하게 뭐 증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장 지배력의 1위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앞으로 5G가 됐을 때도 추가적인 장비가 나와 주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광케이블 사업, 그다음에 광케이블 관련된 교환기, 어떤 장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새로운 신사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스피커, 그다음에 현재 보안 장비, 그다음에 5G가 됐을 때는 추가적인 장비 있습니다. 흔히 현재 뭐 KT 인터넷을 설치를 했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리모컨 가지고 하죠. 근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냐 뭐 무슨 서울경제 TV 틀어줘 하면은 바로 이렇게 틀어주게 됩니다. 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소리 좀 줄여줘, 뭐 소리 좀 켜줘,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전문적으로 여기서 담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전기 바이크 사업, 그다음에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부분의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흐름들이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머큐리라는 종목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아마도 이제 올라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강력하게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부터 약간 뭐 일주일 전부터 약간 조짐이 좀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이때가 뭐 상한가 조정, 그다음에 어제도 오늘도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이격 조정이 진행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은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바로 머큐리입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 그리고 신사업의 성장 동력까지 탄탄해 보이는데요. 이 기업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략해 보시기 좋을 포인트로 보여지니까요. 어떠한 흐름 가져가게 될지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금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화요일의 선물처럼 방송 중에 종목명을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금메달은 어떤 기업이 차지했을까요? 네, KT 알파입니다. 네, 오늘의 금메달 종목은 바로 KT 알파입니다. 이 종목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이 KT 알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KT의 자회사로 실제적으로 이번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신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대 수혜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KT IS, CS 종목이 급등해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급등을 안 해줬기 때문에 순환매로 좀 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KT 알파라는 종목이 최근에 물적 분할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알파 DX 솔루션 신설법인이고 기존의 전속법인이 있는데 신설법인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실제적인 AI 솔루션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KT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좀 아쉽죠. 같이 분할이 안 됐으면 좋았을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전속법인 KT 알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현재 이커머스 사업을 좀 하죠. 그래서 K 쇼핑이란 현재 KT 알파 쇼핑 또 이런 부분에 또 브랜드를 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모바일 기프트 등 현재 커머스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프트에 관련된 뭐 유통이나 B2B 시장 이렇게 하는 부분이나 대부분의 어떤 것들을 담당을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KT에서 최근에 모유용우라는 드라마도 만들었지만은 KT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진심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유통 이쪽에도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 쇼핑몰, KT 쇼핑 또 홈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뭐냐면은 쇼핑몰을 하게 되면은 현재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쪽하고 같이 무료로 서비스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현재 뭐 영화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의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노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K쇼핑과 뭐 오아시스와 협력을 해서 배송을 강화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KT의 알파 부분들이 이제 최종적인 수혜주로 약간 떠올라 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KT 알파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 KT 알파의 어떤 차트를 잠깐 보면은 현재 KT IS, CS는 어제 오늘 굉장히 급등했는데 KT 알파는 어제 살짝 들어올려주고 오늘 현재 음봉 조정 보이면서 음봉이 됐는데 아직 본격적인 시세가 나와주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믿음에 관련된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그 일정들이 아직 제로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삼중바닥, 그다음에 수렴영역에서 이틀 상승에다 하루 숨고르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KT IS나 CS가 갔을 때 순환매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KT 알파를 뭐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현재 가비아, 머큐리, KT 알파 세 개를 지정했는데 요거는 섹터가 전부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통신주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기술주로 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섹터별로는 무주 인터넷도 있고 뭐 5G도 있고 장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현재 이쪽 관련된 부분에 이제 대표 상징적인 부분이다 지금 생각이 되고 앞으로 섹터별로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시려면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많은 참여를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금메달 종목으로 KT 알파 잡아주셨습니다. KT의 자회사로 통신주의 수혜주로 강력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순환매 흐름까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하락세 이후에 상승 여력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종목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진입해야 할까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키워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가격 전략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로 통신주에 대해서 집중해 봤습니다. 고성장 기술주로 주목받으면서 지금 통신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관련주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공개해드린 대박 종목까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통신주뿐만 아니라 원전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핫상한가 베스트 종목으로 우리기술 잡아주셨는데 한수원의 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공략해볼 포인트는 물론이고 오늘 원전 전반적인 흐름까지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렸던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